안녕하세요. 당진시대 뉴스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화사하게 입고 오신 김예나 기자와 함께 진행을 할 건데요. 봄이 왔어요. 그러게요. 김 기자 잘 지냈나요? 네, 부장님도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어제 조금 과음해서 약간 힘들긴 한데요. 열심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많이 부었나요? 붓진 않았죠? 아니요, 부었을 거예요. 티나는 거 아니에요? 그럴 것 같아요. 보시는 분들은 쟤네가 오늘 왜 이러지 이러실 수도 있어요. 헛소리도 같이 합니다. 네, 오늘 소식들은 이마연 부장님이 전해주실 계획인데요. 우선 현대제철 소식과 그다음에 이제 도시재생, 네. 저희 기획 취재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네. 자, 먼저 첫 번째 소식을 제가 같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산가스로 알려진 시아나수소를 불법으로 배출한 사실을 숨겼던 현대제철 네. 당진제철소가 이번엔 대기오염 물질 저감 장치가 고장난 채로 5년 동안 가동한 사실이 드러났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관련해서 우선 부장님이 먼저 설명해 주세요. 네, 일단 지난주에 저희가 보도해드렸던 부분들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요. 그 유태인 학살에 쓰였던 걸로 알려진 청산가스, 즉 시아나수소를 현대제철에서 기준치보다 5배 이상 이제 배출을 했는데 이 부분을 그동안 숨겨왔던 것이 이제 드러났었고요. 그거에 대해서 지난주에 보도를 해드렸었습니다. 당시에도 좀 지역의 환경단체들이나 시민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라는 그런 반응을 보였었는데 이번에는 더 좀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어요. 그 내용은 뭐냐면 대기오염 물질 저감 시설이 고장난 상태로 5년 동안 그 현대제철을 가동을 해왔던 거죠. 그러니까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는 지난 2014년 9월에 미세먼지 유발 물질인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을 흡착하는 활성탄 흡착탑이라는 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문제가 2014년도에 발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수개월간 이제 보수공사를 계속해서 진행을 해왔지만 문제 원인을 결국엔 찾지 못하고 설비를 교체키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20년까지 설비 교체가 이루어질 예정이어서 지금도 이 시간에도 미세먼지 저감물질 대기오염 물질 저감 설비는 고장난 상태로 계속 가동이 되고 있는 거예요. 심각하네요. 근데 또 충남도에서는 제가 읽어보니까 충남도에서는 현대제철의 이제 문제점을 알고 있었는데도 네. 또 당진시와 자발적 그 감축 협약을 체결을 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협약에는 2020년까지 4,600억 원을 투자해서 이제 2016년 대비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을 40%나 감축을 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네네. 당시에 이제 2017년도에 충남도와 당진시, 현대제철이 그 협약을 맺을 당시에 그 내용이었고요. 현대제철과 당진시, 충남도는 2017년도에 자발적 감축 협약을 맺었습니다. 네네네. 그때 현대제철에서는 4,600억 원을 투자를 해서 2016년 대비 대기오염 물질을 40% 감축하겠다 이렇게 밝혔었는데요. 근데 최근에 현대제철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이 줄어들지가 않고 전국 최고 수준이라는 환경부의 그 발표가 있었어요. 그렇게 되니까 현대제철에서는 당시에 2021년까지 1년을 더 이제 그 연장하는 대신에 총 5,300억 원을 투자하겠다. 그래서 2016년 대비 50%를 감축하겠다. 이렇게 밝혔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4,600억 원, 처음에 약속했던 4,600억 원의 그 설비 비용 있잖아요. 그게 고장난 흡착탑을 교체하는 비용이라는 거죠. 4,600억. 그렇죠. 감축이 아니네요. 그렇죠. 마치 그 충남도와 당진시 그리고 현대제철에서 이 협약을 맺을 때는 전혀 새로운 설비를 환경 설비를 보강하겠다라는 것처럼 발표를 했지만 사실은 그 고장난 설비를 교체하는 비용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시민들을 국민들을 기만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는 목소리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충남도 역시 현대제철의 이제 고장난 설비 문제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오히려 또 자발적 감축 협약을 홍보하는 그렇죠.
거기 홍보하는데 급급했다는 비판도 계속 일고 있습니다. 네. 환경운동연합 등의 그 시민단체와 당진시에서도 이제 공식 입장을 표명했는데 좀 어떤 입장을 이야기를 했는지 네. 말씀해 주세요. 일단 이 같은 내용이 이제 한겨레 신문을 통해서 가장 최초로 보도가 됐고요. 보도가 되자마자 이제 김홍장 시장이 지난 2일 기자들과 그 기자들을 대상으로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그래서 현대제철 문제에 대해서 고발 조치할 거는 고발 조치하고 충남도와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겠다. 이렇게 좀 강경한 입장을 보였었고요. 특히 그 김홍장 시장은 이 현대제철의 인허가권, 뭐 이런 환경문제 관리 감독권 이런 것들을 충남도가 갖고 있다 보니까 정말 지자체가 직접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고 지방 분권의 필요성을 굉장히 절감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특히 현대제철 민간환경감시센터 지금 당진화력 있잖아요. 맞아요. 네. 당진화력 민간 환경감시센터가 있죠. 근데 그 현대제철 민간화력 감시센터에 대해서 김홍장 시장도 당진화력처럼 설치를 해야겠다 이런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그리고 김홍장 시장의 기자회견 이후에 바로 뒤이어서 지역의 시민사회단체가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이제 현대제철과 충남도가 이제 사실을 은폐하고 숨긴 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책임자들을 문책해라 이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특히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현대제철에서는 비상 상황이 아닌데도 보통 대기오염 물질이 공기 중으로 배출될 때는 TMS라는 굴뚝의 그 측정 장치가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 측정 장치에서 그 측정 장치로 계속 측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법적 기준치를 넘어섰느냐 넘어서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계속 기록을 하는데 현대제철에서는 최근에 밝혀진 게 비상 상황이 아닌데도 긴급 밸브를 열어서 유독 가스를 배출을 한 거죠. 근데 이 긴급 밸브에는 TMS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측정이 기록이 전혀 남지 않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문제 제기를 하면서 기자회견을 열었고요.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제철과 충남도가 이렇게 은폐하면서 시민들을 기만했다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규탄을 했고 그동안에 이제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과 배출 부과금이 현대제철이 전국 1등이었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서야 밝혀졌다 이렇게 논평을 냈습니다. 이제 나치가 유대인 학살에 사용한 청산가스인 그 시아나수소를 불법으로 배출한 사실을 숨기고 또 대기오염 물질 저감 설비가 고장난 상태로 제철소를 가동한 현대제철이 좀 앞으로 어떻게 행동을 취할지 끝까지 당진시대가 그리고 당진 시민들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당진 1동 도시재생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당진이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꽤 많은 예산이 당진 1동 원도심 그 도시재생에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당진 1동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전국적인 이슈죠. 도시재생은 그 원도심이 쇠퇴해가면서 이제 신도시 개발들이 이루어지면서 원도심이 쇠퇴해지니까 이제 지역의 그 도심을 재생해야 된다. 그래서 도시재생이 전국적인 이슈인데요. 당진도 마찬가지로 당진 1동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도시재생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 그 국토부에서 선정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당진 1동을 중심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2022년까지 총 150억 원을 들여서 침체된 원도심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더불어서 60억 원을 또 따로 확보한 사업이 있거든요. 도시 활력 증진 사업인데 이것도 이제 당진 1동 그 원도심 일원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도시재생 그 뉴딜 사업으로 추진되는 핵심적인 사업은 어떤 건가요? 네, 일단 일자리 관련한 기관들이 좀 이쪽으로 입주를 많이 할 것 같은데요. 일단 현재 구 군청사 그 본관 건물 있잖아요. 네네네. 그걸 다 철거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다 이제 철거를 하고 광장을 만들 거고요. 그 밑으로는 지하 주차장이 지하에 마련이 될 예정이고 그 구 군청사
본관 옆쪽으로 지금 청년센터 나래 있잖아요. 그 나래를 조금 더 기능을 보강하고 이제 리모델링을 더 해서 청년타운으로 만들 예정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지금 현재의 청년센터의 기능보다 좀 더 보강이 된 상태로 이루어질 예정이고, 현재 본관 그 뒤쪽으로 또 하나의 별관이 네네네. 있잖아요. 그쪽에는 신중년 지원센터가 설립될 예정입니다. 신중년이면 네. 연세가 한 5, 60대 정도 네. 될 것 같은데요. 4, 50대?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중년들이 창업을 할 수 있고, 이런 코워킹 공간, 이런 것들을 좀 조성을 해서, 신중년들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여기에는 중장년 기술 창업 센터도 함께 입주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네네네. 최근에 이제 4억 5천만 원 국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도시활력 증진 사업 아까 전에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그 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네네. 그 도시활력 증진 사업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그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좀 진행되는 것 중에 또 다른 하나는 그 당진 시네마를 매입을 당진시가 해서 좀 문화 공간으로 쓸 예정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총 3개의 상영관이 있었는데 네. 한 개 같은 경우는 좀 상징적인 의미로 그런 남겨두고. 상영관 자체를 좀 보존하는 방향으로 가고, 2개의 공간은 리모델링해서 문화 동아리들, 문화예술인들 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질문하셨던 도시 활력 증진 사업은요, 현재 당진 1동 사무소 있잖아요. 네네네. 네. 그 자리에 가족문화센터를 건립할 예정이에요. 아마도 제가 알기로 그 당진 1동 사무소도 이제 다 철거를 하고 새롭게 짓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에 가족문화센터를 조성을 하면 뭐 아동들을 위한 드림스타트 센터나 아니면 청소년들을 위한 센터 이런 것들이 좀 이쪽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좀 인프라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이 될 예정이에요. 그런데 이제 기존의 건물을 부수는 거잖아요. 네. 그걸 부수고 또 새로운 인프라를 조성하는 게 도시재생의 핵심은 아니다. 그쵸. 이런 의견들도 있는데요. 네. 사실 원도심이라고 하면 아주 오래전부터 지역 주민들의 삶의 중심이 됐던 그쵸.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원도심 자체에 지역의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지역 주민들의 삶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삶과 정체성이 묻어있는 공간들을 그냥 다 무너뜨리고 다시 새로운 것들을 짓고 어떤 인프라 중심으로 이렇게 가는 것만이 과연 이게 도시재생의 그 방향이냐, 이런 의문점들이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도시재생을 정말 도시재생다운 도시재생을 하려면 지역의 문화와 정체성과 역사성과 이런 것들을 좀 담아내는 그런 도시재생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도시재생 관련해서는 타 지자체의 사례나 스페인의 사례도 함께 보도될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이상으로 우리 5월 첫째 주 뉴스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좀 정신 없었지만 양해해 주시고요. 다다음 주? 네, 다다음 주에 우리 다시 또 만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푸르름 가득한 5월, 당진시의회의 주요 일정을 알려드립니다. 5월 7일과 8일 1, 2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9일과 10일에는 총무위원회의 활동이 이어지고 16일에는 3차 본회의가 개최됩니다. 본회의 현장의 모습은 당진시의회의 인터넷 방송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되는데요. 시민 누구나 스마트폰 PC를 통해 간편하게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의정활동 소식은 당진시의회 블로그와 페이스북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찬란한 계절 5월에도 당진시의회는 열심히 뛰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제작했습니다.